구사론이나 정량보라든가 다른 학파에서 세계를 나눌 때 생각으로 남고 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법, 이것을 구사론 같은 것은 75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75법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법인 거죠. 그리고 근본법 중에 무위법이 어제 말한 택멸과 그다음 비택멸, 그다음에 허공, 이 세 개를 빼면은 나머지 이것이 유의법으로 72가지 유의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세계는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무의법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의법에 72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이와 같은 법들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한 생주멸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유의법 가운데서 색법, 신법, 심소유법, 불상행법이라고 하는 4항목이 있는데 이 4항목 가운데서 불상행법 가운데 소속된 법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생주멸, 또 생생주주, 멸멸 등등의 몇 가지 법이 있는 거죠.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이거 안이, 비, 눈, 코, 귀 등등이고 이 구사론에서는 심법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항법에 식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심소유법에서 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마음이 발생할 때 항상 따라서 일어나는 10가지 마음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이것을 2가지로 나눠서 변행심소와 별경심소로 나눴는데 구사론에서는 그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촉, 작의, 수, 상, 사, 그 다음에 어제 말한 욕, 승해, 염, 정, 해라고 하는 이 10가지 법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 작용 가운데서 항상 따라서 일어나는 마치 식물이 자라는 땅과 같다고 그래서 대지법이라고 하는 등등의 이렇게 해서 75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분석하고 또는 관찰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그런 학문 활동이 오늘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선정 경험이나 또는 일상의 생각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오늘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걸 전부 이제 바탕으로 깔지 않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요즘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제도 이야기했던 물질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묻는 방법은. 그러나 그 물음이 내는 결과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물론 불교 이외의 다른 파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것 아닙니다. 1929년에 에드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우주를 쭉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관찰되느냐 하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속도로 저기서 앞에서 나한테 다가오면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파장이 나 쪽으로 다가오면은 계속 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진폭이 짧아지게 됩니다. 실제 짧아지게 되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폭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빛을 붙이는 물체가 나를 향해서 멀어져 가면은 이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은 붉은색으로 점점 빛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점점 푸른색으로 치우쳐지면은
아주 멀리 있는 빛이 점점 나와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점점 붉어지면은 어떠한 빛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문대에서 오랫동안 빛을 관측하고 있는데, 저 우주에서 오는 모든 방향의 별빛들이 점점 붉은색을, 붉어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관찰해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멀리서 빛을 발하는 별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상태로 별이 제자리에서 태양계라고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듯이 중심점을 향해서 모든 별들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서로 간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주의 공간이 매일매일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날인가는 우주가 점점 좁아졌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02 사실을 발견한 횟수가 1929년인데, 그래서 우주는 점점점 우주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몇 년 앞서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상당히 10여 년 앞서가지고 그 해법을 쭉 풀다 보면은 그 해법 속에는 방금처럼 우주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수학 공식에다가 우주가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집어넣는데 그걸 우주상수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정상 우주인 것처럼 수식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우주가 관찰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 과학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상수를 자기 수학 공식에 집어넣는 것이. 물론 그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주가 항상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우주가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멀리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멀리 있는 별들이 더 빨리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보든지 간에 마찬가지. 여기서 봐도 모든 우주가 더 빨리, 여기서 봐도 모든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그래 어느 시절에는 우주가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에 가면은 마지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주입니다. 모든 우주가 우주 R이라고 하는 한 점에 뭉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와 같은 말들이 나눔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시대는 영수 이전 시대죠. 영수 이전의 시대 때는 무슨 우주를 상정하고 하냐면 우리가 삼매첨을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정상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예를 들면 색법에서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11가지 색법이 있는데, 온 우주가 한 가지 점으로 농축되어 오면은 거기에는 눈도, 기도,
코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네. 오직 완벽하게 농축된 한 점의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이 미묘하게도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폭발하면서 거의 한꺼번에 엄청난 정도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우주가 형성돼 가면서 그때부터 속도가 줄어들면서 점점 이렇게 넓어져 가면서 지금 우리 지구도 형성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형성시킬 때는, 우주 전체에 있는 것들은 무엇만 있느냐 하면은 퍼져 있는 먼지 덩어리하고 그 먼지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만 있는 거예요. 힘들. 이제 최초에는 뭉축된 힘만 있는 거죠. 힘. 하나의 힘만 있는 거예요. 에너지만 있다가 이 에너지가 지금은 4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4가지 종류 힘은 뭡니까? 첫째가 중력이고, 둘째가 이렇게 전기오는 전자기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거든요. 그런데 우라늄 같은 것은 이 안에 양성자가 100몇십 개가 있어요. 100몇십 개가 전부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있으면은 같은 플러스끼리 있으니까 밀어내가지고 원자핵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가 밀어내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 원자핵의 양성자들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핵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은 원자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로 일어나는 방사능의 방출이 되는데, 그 그걸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베타 붕괴를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나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100억 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아주 작은 자석만 하나 있더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있는 셀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중력이 셀을 당기는 힘보다 작은 자석이 셀을 당기는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력은 약하지만은 범위가 굉장히 강력해요. 전자기래요. 그러나 핵력이나 양력은 범위가 아주 작은 데서만 작용하고 있어서 아인슈타인 시대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 힘들이에요. 그래서 이 힘들이 아주 다른 힘들에 발견되기 비해서는 아주 근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 힘들이 자연의 근본을 이루는 일체 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들에 의해서, 즉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고 보기 시작하면은 이와 같은 법을 나누는 것들은 굉장히 후대에 그 이야기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전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그 이전을 물었을 때는 정상 우주론에서는 그 이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우주론을 갖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들이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도 없느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색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법 마찬가지 없어요. 분노가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하는 것 등의 것도 없습니다. 생주멸, 생생주주멸, 그 다음에 시간도 있는데 시간도 없어요. 무위법도 마찬가지 없어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와 같은 속에 들어가면은 시간이나 공간 자체가 해체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터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성해 내면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최초기에는 시간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꾸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이와 같은 점은 우리 지금 관찰 가능한 우주를 형성하는 바탕이었지만 그 바탕 밖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바깥은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상력의 바탕은 이와 같은 네 가지 힘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상상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토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힘만이 아니고 이 힘들이 나중에 생명체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아직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서 마음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설사 있다고 말할지라도 또한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없음으로써 뭣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어떻게 있었는지 자체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학적 이론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터지면서 이제 우주가 형성된 약간이 지난 다음부터 오늘날 인류가 발견된 과학적 기술로서 가능한 시기가 오기 시작.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전 우주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우주상에서도 발생되고 있는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 거기에 들어가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읽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보를 읽느냐 하면은 모든 원소들은 자기 고유한 빛의 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빛에서 색깔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색깔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색이 넓고 어떤 색이 좁냐에 따라서 이것이 수소가 많이 있는 데서 반사된 빛이냐 또는 아니면 무슨 금이 많이 있는 데서 오는 것이냐. 물론 금 같은 것은 아주 뒤에 만들어지지만 헬륨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전부 고유의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오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이 빛이 반사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럼 블랙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태양보다 약 1.4배 정도의 이상된 질량을 가진 우주별이 연료를 다 태우게 되면 태양도 앞으로 몇십억 년 지나게 되면 헬륨이 다 수소 혼자가 다 소진되고 헬륨도 다 변화가지고 이제 그 핵융합 과정이 다 끝나면은 별들은 묘하게 커집니다. 그건 뭐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태양 크기가 이 정도로 하면은 앞으로 몇십억 년 후에 태양의 연료가 다 소진되면 별 이렇게 태양이 커져요.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은 그것이 지금 우리 태양 궤도 중에서 거의 뭐 지구 가까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 지구보다 좀 더 멀리 온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지구의 인류는 지구의 생명체는 다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몇십억 년 뒤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그냥 상상이 불과한 거죠. 실제 우주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이보다 훨씬 전에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 이외에 다른 것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이제 커지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커지게 되면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는데 이때는 중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잡아다녀가지고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4분의 1 정도는 우주 먼지로 날아가고 안으로 팍 들어가면서 굉장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신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신성이 한 일주일 동안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빛으로 발기돼요. 이 빛이 얼마나 밝느냐 하면은 한 은하수 전체 모든 전국, 은하수가 막 태양처럼 빛나는 빛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빛을 다 향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하늘에 저 먼 우주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빛이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강하는지 오늘날처럼 천문학자 관측이 없는 옛 시대에도 관측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렇게 폭발하면서 점 사라져가는데 이제 빛이 태양보다 1.4배 이상 무게가 되면은 이 강력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점점 수축해 가지고 한 점처럼 되면서 주변에 공간을 전부 다 어그러뜨려 버려요. 그전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안쪽에 보이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통체적으로 말하면 이 힘들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물질로도 되고 보이지 않는 물질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물질은 드러난 에너지고 공간은 그 에너지가 약해서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에너지적 장이기 때문에 이 전 우주는 어쨌든 이 폭발로 우주 전체가 기기묘묘한 에너지의 어떤 그런 구성 분포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에너지가 모아있는 데는 공간을 전부 다 휘어버려요. 그래서 공간이 휘어져요. 물론 이 이미지가 우리가 잘 잡히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균일한 상태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공간도 어그러뜨려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전체를 어그러가지고 일정한 범주 안에서는 빛이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건 에너지 농축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마치 초기에 전 우주에 에너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또한 직접 눈으로 관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질량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일 태양보다 1.4배 이하로 되면은 이와 같이 블랙홀을 형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축하다가 그냥 죽은 별로 남아있게 돼요. 이게 한 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도 성주 개공에서 생주 이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여기서 말한 이 생이라고 하는 것, 이 75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눈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데 색이 있는데 이 색이 행성할 때 눈 스스로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 불상행에 소속되어 있는 생이라고 하는 법하고 합쳐졌을 때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눈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이 생겨나려면은 무엇하고 만났을 때, 즉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니까 인연이니까 눈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눈이 아니죠. 보다 더 근원적인 눈이죠. 그것이 생겨날 때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더 보태졌을 때 눈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 눈의 근본 요소하고 생하고는 어떻게 합쳐지게 하느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또 불상행법에 어떤 것이 있냐면 득이라고 하는 심소가 있어요. 득이라고 하는 심소는 중매쟁이하고 또 같아가지고 어떤 인연이 되면은 이 생과 눈이 합쳐지도록 연결을 맺어주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비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비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눈과 생이 흩어지게 여기를 흩어지고 멸이라고 하는 법하고 만나게 하면 눈이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이 그때 당시는 불교파 내부에서도 엄청난 토론을 했었을 거고 불교 외부하고도 엄청난 토론을 했었을 건데 오늘날 찾아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러한 법들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무엇을 생기게 하는 어떠한 것, 무엇을 머물게 하는 어떠한 것, 무엇을 소멸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모든 존재론적 측면, 근원적 존재의 일자를 말하는 데는 아직 그것을 말할 만한 여력이 있지만 이와 같이 많은 법들이 실제인 것처럼 존재론을 구성한 모든 학파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역으로 파악돼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법은 또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물학자들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뇌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마음이라고 것이 발현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인류가 발견하거나 발명하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생물이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100이라고 한다 하면은 지금 인류가 생명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과 몇 숫자, 즉 1자리 단위 2인가 3인가 2.5인가 이렇게 되는데 또 많이 잡아진 데는 한 25%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2, 3% 정도는 알 것이다. 더 어떤 사람은 불과 0몇 %밖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지금까지 우주가 구성되어 온 이와 같은 우주적 역사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긍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신학 계열에서는 이것을 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실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인연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주계공이라고 하는 별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이제 우주 먼지가 형성되면은 이 먼지들이 돌으면서 어떤 에너지가 용축돼서 점점 별이 생기는 거죠. 생기다가 어느 정도 자기 일생을 살다가 아까 같은 그 연료를 다 태면은 별이 소멸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성주계공한다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주계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75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이와 같은 성주계공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눈은 우리가 사라지지만 눈의 근원적인 보물 하는 어떠한 것 이러한 것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이라고 하는 법하고 만나서 지금의 우리 눈에서 보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주계공하지 않는 75가지 법이 있다라고 보는 것, 실체시 보는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유식만 가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런 법을 말하긴 하는데 이러한 법들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가법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가 유식이니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말해서 유의법이라고 말하지 이것을 마음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 입장이 유식에서 말한 유식은 5의 100법을 말하고 있고 구사론에서는 5의 75법을 말해서 구사론이 법수가 더 많습니다. 25개 더 많긴 하지만 그 앞에 전제에다가 뭐라 하려고 했냐면 오직 식이다 이렇게 놓은 거죠. 오직 식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을 이와 같은 것에 대입시켜 보면은 이와 같은 에너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하고 상대해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너지가 어떤 상태에 됐을 때는 마음처럼 작용하는 즉 오늘날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만일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근거가 애초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관측되는 것은 중력이라든가 전작이라든가 핵력이라든가 양력, 그리고 최초기는 이것이 하나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실체신 할 필요 없이 75가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밖에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오죠. 만들어낼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어떤 힘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마음, 감춰져 있는 생명, 감춰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다, 또는 몸이다, 또는 무위법이다, 유의법이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 즉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나눈 법이 구사론 시대나 또는 유식 시대에 있어서 가능은 하지만 이야기 되어질 때 달라져야 된답니다. 아마 그때 시대의 종교적 천재들은 오늘날에 왔으면 이러한 것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워가서 다시 새로운 이론을 전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최초를 이야기할 때요. 이것은 근원적인 존재, 즉 최초 존재적 상황이거든요. 75복이라는 이것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것이 상정돼서 이 밖은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상됐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삼매를 아주 깊이 체험해서 이 우주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으로 보면 모를까? 그러기 전까지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어떻느냐? 이것이 물론 한 가설입니다. 이것이 정확하니 이랬을 개연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지만 정말 그랬겠느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자중에서 결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의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평행선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너가 그러다, 내가 본 것은 너가 그러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설정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다라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출발, 즉 내가 말하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 걸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사건 전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곳으로부터 사건이 계속 전개가 되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내 말이 옳다라고, 물론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말들 가운데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력을 가지고 이 밖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추리적 상황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추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가능하지만 내가 추리한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상대한테 어떻게 말하고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상대가 그 말에 반박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설정해놨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이미 설정됐어요. 무엇으로? 의견으로. 내 생각이, 즉 나의 생각이 곧 뭐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생각이 틀리니까 나를 거부한 것처럼 돼서 진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이야기해서 별로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를 설정하는 상황으로 컸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침묵을 지키거나 법을 말하라고 했는데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다치는, 즉 내 생각에 어긋난 말을 들어가지고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내 생각에 동의하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유아 같은 법에다가 자기를 실체지에서 삶을 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을 보면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조차도 소멸돼 버리고 없는데 어느 시기에 되면 인류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가지고 이제 이 인류가 이와 같은 75가지의 생각의 범주를 통해서 자아를 삼고 있는 어떤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 식으로 가면은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시기에 오면은 인간이 우주가 벌어져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75가지, 물론 뭐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75가지를 가지고 뭘 삼고 있느냐면은 전부 다 자아를 삼고 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대에 비해서는 별 의미 없던 것이 이 시대에 오면은 진정한 의미 체계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즉 이 시대는 농축된 힘이 전 우주였다면은 이 시대에 오면은 나눠진 75법이 전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해서 이것만 가지고 우주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만은 이러한 전 과정을 이해하면서 어느 시대에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존재했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옳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견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체시 됐을 때는 잘못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의법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아까 말한 눈이 생겨나게 하려면 눈이 생겨나게 할 때 이 생겨나는 것하고 최소한 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만나야 생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9법, 구사로서는 9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 일찰나간에 존재하는 법이 9개 있어요. 생주이멸과 생생주주이 멸멸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이 하나 합쳐가지고 9개가 일찰나에 형성돼요. 그런데 그것을 매개해주는 득도 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누면은 한 찰나에 생성되는 법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찰나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원자처럼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근본 물질이라고 말해주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한 찰나의 법 자체가 최소한 9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나누면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인연초서 이렇게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왜 생주멸을 가지고 이 전체 유의법이나 무의법을 비판하느냐면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발생시키는 근거인데 그러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생은 무엇이 생기게 했는가요? 생은 다른 것을 생기게 하는, 다른 것을 탄생시키는 힘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는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것은 그 자체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말하면은
왜 이것은 자체로부터 생겨나는데 다른 것은 자체로부터 생겨날 수 없는가라고 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체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만일에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면은 인연법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난, 즉 무엇이 무엇을 생겨나게 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것이든지 자체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무한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겨난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자체로부터 생겨난 것이 있다라 하면은 그 순간 무엇이 깨져버리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부터 생기지 않고 이 생을 생기게 하는 어떠한 것, 즉 생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립을 해요. 그렇게 하나마나 그러면서 이 생을 본생이라고 이름 부르고 이 생을 생생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이 생생은 무엇만 생기게 하느냐면은 본생만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생생은 또 무엇이 생기냐면 본생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할 때는 무슨 것이 속에 들어있냐면 무엇이 생성됐다 소멸된다라는 시간의 과정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는 의미 속에는 여기 시간이 있는데, 과정이라고 하는 것, 앞서 올 때 가는 것 있죠? 가는 것은 무엇이 어디로 진행하는 이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진행 과정을 나눠보면은 언제든지 이미 갔거나 아직 안 갔거나 하는 사이랍니다. 움직일 때는 어느 것이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에 이미 가버렸거나 가지 않거나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 과정 그 자체가 현 상황일 때 밖에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어떤 과정이 시간처럼 있어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현재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현재를 살든지 아니면 어제 말했듯이 과거나 미래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과거나 미래를 살고 있으면 중생이 되는 거고, 완벽하게 현재를 살고 있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완벽한 과정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제 말해서 소멸된다고 해요. 그것을 현재를 산다고 했다. 이게 둘이, 우리 말은 현재를 하지만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과정을 설정하는 순간부터 현재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했던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생과 생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있어서 앞자리를 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앞잡이 있으니까 생생이 먼저든 본생이 먼저든 그 먼저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립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일체 유의법도 아울러서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가 딱 깨지면은 이 다른 전체까지 과정도 이거다가 똑같은 동일 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과학사회 같은 데서도 뉴턴의 우주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우주 법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옛날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물체가 지구가 잡아다녀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이제 그 힘 밖에 있다가 힘 안으로 들어오면 지구가 알아서 팍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뉴턴이 말하는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휘어놔 가지고 어떤 물체가 운동해서 가는데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거리를 운동해 가는 특성이 있는데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지구상에 들어오면 지구가 휘어오는 공간을 따라서 들어오면 저절로 지구 쪽으로 다 떨어지게 됐다. 공간 자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그것을 설정하는 개념 면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전에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관계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생각됐는데 중력도 시간을 가지고 전달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뉴턴 씨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태양이 지금 없어져 버리면은 바로 그 순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태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없어지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전달되는 중력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약 8분 얼마,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중력의 속도도. 8분이 지나야만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력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우주 공간의 힘을 만들어내는 이 상태가 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법칙을 설명하는데 뉴턴의 우주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뉴턴이 생각하는 우주 안에서는 잘 맞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법칙은 이것의 오차를 거의 줄이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하는 순간 이제 뉴턴의 우주 법칙인 근본적인 법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유용은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법칙을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는 것인가를 물어서 이 생의 가능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나머지 75법을 설정하는 개념 내용이 법은 75가지지만 그 법을 설명하는 정의나 개념은 온통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개념 설정이 흩어지면서 나머지 다른 법들도 다 그와 같이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간삼상품에서는 생주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 생주멸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주가 생겨나는 거죠. 그전에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온 우주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소멸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우주 자체가 이미 생성 소멸인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실제로는 우주도 성주 개공한다고 해서 성주 개공을 통체적으로 말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주 개공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있어서 한 중생의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고 성주 개공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것은 근원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유의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유의법이 아니고 전에도 말했듯이 사유에 의해서 근원적인 존재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에 의해서 근원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둥그렇다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릴 때는 이 가운데 한 점에서 이 반지름을 일정한 상태로 그리는 것을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그래도 완벽하게 반지름이 동일한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근래에 와서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합이 180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이 내각의 합이 1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 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극 왔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삼각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내각 합이 180보다 커요. 이것이 이렇게 여기는 90도잖아요. 적도에서 북극을 향해서 처음 출발하는 직선은 거의 90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각만 합해도 뭐가 됩니까?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극에서 만났을 때 내가 하면 180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목 들어간 곳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80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의 정의는 어떤 의미냐면은 완벽하니 내각이 180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면에다가 삼각형 그럼 180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평면도 보면은 우리 논의로 볼 때는 이것이 평평하게 보이지만 약 몇 배의 배율을 가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엄청난 산들이 많아요. 울퉁불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현상적으로 내각이 180도인 삼각형은 어떤 상태로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상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데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실제고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라고 했지. 실제고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마음을 나눠놓긴 했지만 더 근원 쪽에는 이와 같이 이데아 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데아 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사론을 제작했었던 설일체유부가 근원적으로 실체시했던 것들은 마음에서 그려진 것들이고 이것들은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가 제일 첫머리에 들어갈 때 희론을 정멸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구사론을 쓰고 있었던 설일체유뿐만 아니라 정량부라든가 독자부라든가 불교 다른 모든 파들도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현상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일체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라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34, 33, 35부입니다. 이 대목이 제일 뒤에 것인데 그것을 꿈처럼 보고 몽처럼 보고 건달바 성처럼 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환과 꿈과 건달바성, 모래성이죠. 모래성 같은 것이 아닌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환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실질인 거예요, 실질. 환 그대로가 실질인. 이걸 가법으로서 인연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한과 같은 것은 그것이 언어에 해당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멸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지금 보이는 이 자체가 눈 감으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을 때는 마치 현상계가 실제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이 소멸되면 그것이 꿈처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보일 때는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라지고 나면 꿈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실제를 넘나들면서 작용하고 있는 인연 그 자체를 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 밖에 실제가 또 있고 꿈 밖에 꿈을 꾸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인연처에서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말했던 유식에서는 가설이라고 해서 가설, 임시로 이렇게 가. 물론 이 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연으로서의 가설이 있고 언어로서의 실제시한 가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로서 실제시한 가설은 그야말로 변계 소집장이라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인연으로 만나서 한 꿈 건달밭처럼 보이는 것은 의타기성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타기성으로서 한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언어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짓된, 즉 실체시하는 사유가 떨어졌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꿈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법에는 전적으로 잘못된 인식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가업법이고, 아니면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것도 가업법인데, 아와 법이라고 실체시된 것은 완벽하니 가업법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인연의 인간이 이 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 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인화집, 법화집이 되고, 실제 우리가 꿈처럼 제대로 살고 있으면 아무런 집착이 없어지면 그것이 꿈이면서 곧 실제가 된다. 실제이면서 꿈에서 이 두 가지 상황 자체가 나눠지지 않네요. 그래서 거기는 실제라는 말도 없고 꿈이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앞서 말할 때 그와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과거, 미래라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한 번도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추상하면서 현재를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있지만 그건 현재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진 사람만 항상 현재를 살고 있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을 때 철저히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